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사람의 건강과 수명은 물에 달려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땐 가장 먼저 깨끗한 물을 마셔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그때 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보약만큼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 섭취량을 하루에 2리터까지 먹어야 한다고 권고사항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몸에 좋은 음식 1위로 물이 꼽혔는데요.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분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이며 우리 몸은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이 느끼게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물 섭취량은 성인 남성 1리터, 성인 여성 860ml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 하지만 물도 잘 먹고 잘 마셔야 보약인데요. 오늘은 물이 효능과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 물이 부작용, 일상 속에 내 몸을 지키는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의 효능.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물을 마시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 참가자들이 전날 밤부터 단식한 후 인지능력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시험 전 500ml의 물을 마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나은 인지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복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분들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속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체는 낮 시간에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면 몸 한 체내에서 순환하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체내 노폐물과 독소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면 몸의 순환이 더욱 원활해져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역할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대장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은 장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은 체내의 세포 손상을 입히는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 미세먼지나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장을 활발하게 해 튼튼한 장 건강을 유지하며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의 혈액 농도가 진해져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때 물을 잘 보충해주면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피로 해소 및 고혈압 심장병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물의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하루에 2리터,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70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의 잘못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2.5리터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이상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평소 개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하루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직후 물을 마시면 입속의 세균이 물과 함께 흡수돼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안 하거나 입속을 헹구지 않고 물을 마시면 입안 세균이 체내에 침투해 건강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위에 침투하더라도 강한 위산에 의해 몸속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를 닫고 입안을 헹군 다음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라고도 하는데요.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난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은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뿐 아니라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한 잔씩 나누어 자주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매시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물을 잘 알고 마셔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 여러분, 물은 너무 적게 마셔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습니다. 생수를 잘못 마시는 분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생수 대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수분을 보충하기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차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거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수분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자주 배출하게 됩니다. 물은 한꺼번에 마시면 위장이 무리가 갈 뿐 아니라 부종이 올 수도 있고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두통이나 현기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을 마실 때는 200ml 정도 물 한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환절기엔 따뜻한 물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찬물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위장기관의 피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운동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몸을 식힐 수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거나 환절기 시기에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 들어온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혈액순환을 돌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의 온도를 조절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부작용. 첫 번째, 간경화 환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배에 복수가 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부전증.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투석을 하는 환자는 투석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알부민 생성 기회 자체가 사라져서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복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심부전.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혈관에 정체되는데요.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 수분이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흘러들어가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아진 수분이 저나트륨 혈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과다 생성되는데 이는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수분 섭취는 전신 부종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물은 몸의 곳곳으로 스며들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물이 건강에 좋다고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다량의 물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물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심한 저나트륨 혈증이면 나트륨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심하지 않을 때는 수분을 하루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잔씩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자주 물을 마시고요. 또한 음료수나 카페인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세요.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매시간 미지근한 물로 자주자주 물을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나이 성별 질환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적정량으로 물을 섭취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